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가네. 감사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우리 3프로 상담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지켜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이 또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아유, 비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오더니 오늘 녹화하는 월요일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게스트로 아주 유명한 가수분을 모셨는데 이거 저희 방송 나오신다고 준비하시다가 살짝 미끄러지셔가지고 그런 해프닝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날씨라는 게 참 맑은 날씨가 있다가도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봄이 이제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지금 5월 맞나? 이럴 정도로 덥죠.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언젠가 봄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활동이라도 좀 해보라고 권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활동을 이 봄에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식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저희 3프로 상담사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또 힐링하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19번째 3프로 상담소를 꾸려갈 세 분의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작은 활동 하라고 말씀드려 놓고 제가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바쁘셔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도 번아웃 상태. 왜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면 좋은데 뭐 갱년기 외로움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만 오늘 저도 공감도 해드리고 공감도 받고. 오늘 끝나고 남으세요. 듣고. 나 남아서 살짝 기름 좀 치고. 네, 소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되고 계신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목적어가 없는데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저희 고객 자산의 운용이 그나마 뭐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절이 비도 오고 하지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이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5월. 네. 이 계절을 조금 즐기세요. 뭐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특별히 윤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박세익 전무나 이 또래 남성들은 정말 팬들이 많은 그죠? 네. 오늘의 힐링 시간은요 90년대 초 히트곡 여러분 유혹 기억나시죠? 최고의 라틴 댄스 곡이었던 유혹의 주인공 또 25년 만에 끝발이라는 이거 요즘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끝발이라는 신곡을 발표하셨던 이재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재영님 하면 전 그 독특한 그 라틴 음률의 그 유혹 거기다가 또 뭡니까? 집시 아시죠? 대단한 너 이런 히트곡을 내셨고 91년도에 MBC 10대 가수 신인 여가 수상 제가 배상이 안 됐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백상 연예대상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국립극장을 못 갔습니다. 난 될 줄 알았지. 그리고 89년도 MBC 대학가요제 동상을 수상하셨고 요즘 불타는 청춘에서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네. 21년 만에 방송을 복귀해서요. 그동안 21년 동안이나 방송을 안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친근하지? 네? 감사합니다. 21년이라면 굉장히 긴 그러니까요. 시간인데 그죠? 예. 이번에 새로 끝발이라는 신곡 내셨는데 현진혁 씨가 함께 작업을 했어요? 네, 현진영 씨가 프로듀서하고 예. 그리고 또 작곡도 하고. 음. 네. 그게 우리 이재영 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라이벌 여가수가 어떤 분이셨나요? 아,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다 저보다도 다 대단한 가수분들이라 가지고 같은 네, 동년배. 라이벌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고요. 네. 91년도면 그때 서태지 아닙니까? 아, 서태지는 저보다 후배예요. 네, 네네. 후배신데 네. 91년도에 상 받으셨을 때 91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게 아이들이- 저 됐어요. 그 네. 91년도에 이제 가수들이 이제 여자 가수나 이제 남자 가수 보면 이제 심신, 신승훈, 예. 신신신승. 네, 오빠들하고 네. 그다음에 뭐 너무 많죠. 또 그 뭐 강수지 언니, 김한선 선배, 또 양수경 언니, 뭐 신효범 언니, 아. 뭐 노사연 언니, 진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당시에. 사연이 언니는 좀 앞전 세대 아니에요? 아, 좀 대학가요제 그렇기는 해요. 기준으로. 네네네네. 강변가요제인가? 어쨌든.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 네. 네, 우리 동네 사셨어. 제가. 아, 우리 동네 터줏대감 시장. 그러시군요. 혹시 뭐 주식 같은 거는 좀 해보셨어요?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소액이면 소액이고 또 저 입장에서는 또 크다면 클 수 있는 네. 네, 해봤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네. 네, 안 하고 있고 네. 또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이제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근데 어쨌든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 비슷한 게 한 번씩은 다 있으시고 네.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오늘 저 메이크업 가셨다가 약간 좀 미끄러지셔가지고. 네, 저기 오늘 화려한 댄스를 이렇게 선보이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유혹을 네. 사랑해 주셨고 네. 또 유혹으로 저를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제가 유혹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유혹은 조금 움직임이 있어야 네. 또 좋잖아요. 그렇죠. 노래 자체가. 네. 근데 이게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네. 넘어졌어요. 아이고요, 어떡해. 오늘 빗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빗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빗길에 쫙 이렇게 제가 어휴. 넘어져서 그래서 아까 어디죠 이렇게 부축해서 사실. 네. 네, 그래서 네, 부상 오늘은 투혼이에요, 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할 것 같다는 너무 아쉬운. 네, 저도 글쎄. 너무 아쉬운데요. 네, 괜찮습니다. 완치되시고 또 나오시면 돼요. 저희는 뭐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19번째 우리 3프로 상담소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하죠.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릴까요? 열심히 사시는 그래서도 좀 안타까운 4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식사제를 배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1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개인 사업을 하다 빚만 지고 36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새벽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결혼 전 발생한 빚 갚으며 못난 남편, 부족한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와 딸에겐 무능한 가장입니다. 보통은 지금 저의 나이면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서 차 사고로 무릎을 다쳐 양쪽 무릎 수술만 여러 차례. 그래도 살아야 하니 완전 회복 전에 일을 하고 점점 걷기도 힘들고 식자재 배송을 하다 보니 물건을 운반할 때 무릎이 안 좋아 허리로 힘을 주다 지금은 허리 여러 곳에 디스크도 와 있고요. 허리도 안 좋으니 팔 힘만으로 운반을 하다 보니 아직도 젊은 나이라 생각하는데 팔을 위로 올릴 수 없이 통증이 심합니다. 거기에 고혈압과 부정맥으로 약도 먹고 있고요. 작년 초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주식을 접하게 됐고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란 걸 도박으로 생각했는데 단타만 잘해도 힘든 일을 안 해도 집에 지금만큼 생활비를 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도박하듯 주식을 했고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몇백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은 다 없어지고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하고 3프로 TV 꾸준히 시청하면서 방송에서 나온 산업 분야를 퇴근 후 다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식은 사지는 않고요. 돈도 없고요. 제가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노동을 하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몸을 움직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더욱이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 끝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든 버티자. 몸을 써서 살고 있고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버텨보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입니다. 70% 이상 대출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올 하반기쯤 집을 팔려고요.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할까 합니다. 이유는 대출 이자가 100만 원 정도이고 그럴 바에는 월세를 살아 대출 상환하면 1억 8천 정도가 남아서요. 보증금 8천 정도로 월세를 알아보고 1억을 제가 생각하는 5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매일 투자 종목 중 떨어진 종목에 추가 매입하면서 조금씩 ETF에 투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 김프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두 없이 글을 올립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고 뭐랄까 김프로님 큰 형님 같아요.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네. 이게 아마 오늘 어떤 그 전문가 게스트 분이 나올 줄 모르니까 네. 이 박세익 전무가 나오실 줄 알았으면 박세익 형님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했을 텐데 종목을 가로치고 이렇게 쓰셨어요. 아까 조금씩 ETF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전장 사업에 주력 중인 LG, 지라칼륨 반도체 관련 RFHIC 마지막으로 리튬 전지와 이후 전고체에도 사용된 양극재 업체 중 코스모 신소재 ETF 종목 신재생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박 전무님 네. 집 대출 이자도 부담되는데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8천만 원 보증금 내고 월세를 사시면서 1억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장기간 끌고 가셔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는데 몸도 지금 안 좋으시고 계속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상담소 제일 와서 어렵죠. 본 사연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사연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도 경기도 외곽에도 부동산이고 그죠? 또 부동산도 대출을 끼고 70% 이상 상황이고. 대출이에요. 예, 70% 이상 대출이시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가수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가수분들이나 체육인 분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선수 생활 수명이 짧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번 돈으로 뭔가를 빨리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을 얻고자 조급한 마음에 투자하시다가 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투자금을 날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보면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식당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뭐 수십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는 부자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는 그 부자 마인드가 뭐냐면요. 부자는 절대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위험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10년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10년 안에 내가 어떻게 그 쇼부를 봐야 된다. 이거 승부. 일본 말로는 쇼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승부를 봐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배수진을 치는 느낌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좋은 요새를 놔두고 강을 뒤에 지는 그런 배수진을 친 게 과연 잘했냐, 뭐 어쨌나 뭐 논란도 있긴 하지만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야 되거든요. 유리하게.
그런데 지금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여기 읽으면서 희망을 본 거는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부분이잖아요. 예, 주식도 결국은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급한 마음 버리고.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아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리딩방이나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 우리 3프로 TV를 애청한다고 하시니까 아 투자란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깨달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축적돼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노래 잘하게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분명히 약간 깨달음이 오고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은 뭐 1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하시다 보면 아 주식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좀 그 내가 실력이 쌓였을 때 이런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만한데 지금 이제 집을 팔고 월세를 100 내면서 이 주식으로 한다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보면 조금 아직 조금만 더 예,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뭔가 주식을 정보를 몰라서 우리는 수익을 못 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3프로 TV에서도 얼마나 좋은 종목과 시장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패하는 90%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하냐면요. 아, 제가 작년에 시장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살려고 하다가 예, 아파트 사러 가셨는데 13억 하는 아파트를 강세장이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바로 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내가 12억 5천에 걸어놨는데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억이 이제 17억 됐다고. 다 내가 5천만 원 싸게 살려다가 알았는데 주식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이게 강세장이다 싶으면 바로 가서 이제 액션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면 살려고 하고 파는 것도 올라가면 팔려고 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주식이 90%가 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알았는데. 예, 알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는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데 밑에다가 매수호가를 걸어놓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이나 올라가는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까지 떨어져 주냐고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10가지 종목 중에 내가 잘못 본 한두 가지 종목만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고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 8개, 9개는 체결이 안 돼요. 밑에다가 걸어놓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전략이 제가 생각하는 5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매월 투자 종목 중 떨어진 종목에 추가 매입하면서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이 많이 쌓였을 때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부자들은 조금씩 사모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18년 1월 달에 2,600을 찍고 난 이후에 작년 3월까지 2018년 1월이었는데 2019년, 2020년 그리고 3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시장은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다가 내 돈은 다 고갈시켜 놨는데 작년엔처럼 1430까지 빠지잖아요.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1430 갔을 때는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현금화해 놨다가 1100 정도 가면 다시 해라라고 잘못된 정보가 또 오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투자를 하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최근과 같은 박스권 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원래 큰 수익은 추세를 타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작년에 강한 강세장이 왔고 지금은 박스권 장인데 지금부터 떨어지는 종목을 아무리 우량주라도 떨어지는 종목을 사모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번 강세장이 다 끝나고 내년, 내후년에 또 한 번 약세장이 왔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절박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월세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남은 이 주식으로 계속 투자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손해가 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일단은 보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여기서 마음이 더 아파버리면은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면 되는데 물론 마음병도 우리 윤 교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마음이 진짜 힘들어 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내놔서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식은 빠지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러면 거의 그냥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제 사업은 꼬라박고 있는데 제가 판 현대중공업은 계속 날라 미국에서 와 그 외로운 때 제가 2006년도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얘기 안 했나요? 네. 제가 미국을 2005년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평생 주식하고 뭐 채권 같은 것만 했으니까 집 정리한 일부 하고 근데 집 정리한 건 미국에서 집을 샀고요. 그래도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의하면 현대중공업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4만 원대 사서 6만 원에 팔아먹었다. 팔고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한 2달 개장빨 있다면 계속 손님이 안 오고 재고가 뭐 엄청 쌓이는데 현대중공업은 아시겠지만 55만 원 갔단 말이에요. 네. 6만 원에 팔았는데. 네? 아침에요. 진짜 인터넷을 키는 게 공포야 공포. 오늘은 또 얼마나 올랐나. 합병 생길 것 같습니다. 쭉 하면은요 10% 올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네? 저 6만 원대 팔았을 때가 3억 몇 천만 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12만 원 됐을 때는 네. 이게 한 7억 된 거고, 네, 그죠? 그렇네. 네. 그죠? 아니 그럼 한 20만 원 잡자고 20만 원 되면 10억이 되니까 하루에 10% 올라면 1억씩 더 남는 거예요. 네. 그게 55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요. 그리고 그런 날은 또 손님이 아무도 안 와.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한국 생각 막 엄청 나고요. 마음 다스리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아니 경험 있으시죠? 다 그냥 네? 상황이 좀 틀려서 그렇지 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네.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그러니까. 시킬 수가 없고요. 자꾸 옛날 생각나고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왜 왔을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이제 있죠? 스스로 자책하거나 내가 자괴감에 빠질 수 그때 있죠.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더 걱정인데요, 교수님. 저는 이 47살 이 중년. 뭐 네? 저도 뭐 살다 보면 후회된 게 있고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제 머리통 치면서 왜 그러나 정도 이제 있긴데요. 일단 오늘은 무슨 심리적 솔루션을 떠나서 실제로 지금 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사시는 우리 사연이어서 저는 일단 훌륭하시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무 멋지시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 전무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지만 너무 다행이신 게 보통은 그래서 집을 벌써 팔았다. 네. 이래 갖고 오면은 그렇죠. 이게 참 다시 사라 그럴 수도 없는데 너무 다행이신 게 제가 상담사하다 보니까 결정하기 전에 좀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결정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어서 그거는 그래도 되게 좀 현명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전에 한번 네네. 실패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 네. 너무 이분이 3%의 이렇게 의견을 물어와 주신 게 너무너무 네, 현명하신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정 씨 말씀대로 이렇게 너무 현명하시고요. 제가 그냥 좀 꼭 이 사연이 아니라 일반론으로 좀 의학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 몸과 마음이 전혀 떨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가 찾아오고, 이래서 감기가 찾아오면 감기 찾아오는데 혹시 기분 좋았던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 왜 불가능하냐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염증성 우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면 아프니까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염증 물질이 뇌로 타고 들어가 뇌를 우울하게 만들고 문제는 또 우울성 염증이 있어서요. 마음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통증이 더 느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면역 기능도 네. 약화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 앓고 계신 힘든 분들이 다 통증과 관련된 게 많아서 이게 의외로 이제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게 좀 스트레스 마음을 이렇게 뭐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잘 추스리는 게 사실은 몸의 건강이나 몸의 통증, 뭐 면역 기능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47살이시니까 저한테는 이제 한참 동생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때 남동생이다. 그래서 형아 소주나 한 잔 사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 그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외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조언을 했을까? 당연히 말렸을 것 같아요. 야, 집은 팔지 마라. 네. 혹시라도 그 집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집은 너의 정신적인 어떤 그 리스크를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물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만약에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집에도 정을 못 붙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게 자가일 경우에 내가 그 집에 갖는 애정과 이게 전 월세일 때 그 집에 갖는 애정 완전 다르거든요. 뭐 가구를 좀 바꿔볼 때도 그렇고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볼 때도 야 뭐 우리 집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차라리 집은 그냥 좀 놔두시고 1억 원어치를 이 5종목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5종목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5종목 아니더라도 좋아 보이는 종목을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부터 그냥 시작하시라고. 그렇죠. 네. 네. 저번에 누군가 한 말 했는데 꼭 큰 돈으로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다. 네. 그죠? 네. 박정부가 그런 말씀하셨죠? 그 제가 지금 네. 소장님의 조언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타짜 영화에 보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돈을 잃는 사람들을 호구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호구들은 내가 판돈이 적어서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정마담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촌이라는 사람이 아 정마담 나 1억 아니야 1억 가지고 되겠어 5억 빌려줘. 아, 그 골프장에서 뭐 쏟아가지고 그 삼촌. 예. 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흑우죠. 그게 우리 주식 시장에도 똑같은 그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5천만 원 아니면 5억 투자하면 더 쉬울 거다 생각하고 더 네. 돈을 벌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체결을 시켜도 저희 같이 이제 몇천억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한호가에 몇천억을 못 사잖아요. 몇백억도 못 사죠. 그러면 막 비싸게 올려서 사야 되고 팔 때도 막 비싸게 싸게 바로 밑에 있는 호가보다 밀어서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많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닌데 지금 몇백만 원이 큰 돈은 제게는 그래도 큰 돈인데 다 없어졌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몇백만 원 가지고 그냥 한 주식 100만 원씩 사보는 식으로 아니면 50만 원씩 사보는 식으로 계속 실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조금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살이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소장님이 이제 밑에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장님이 47살 때 지금처럼 상태가 어떠셨나요? 상태요? 지금은 엄청난 국민적 영웅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소장님 상태가 잘 안 좋아요? 알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경제적 상태 아니면 그러니까 7, 8년 전에 지금과 비교해 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누구에게 언제 뭐 우리가 인생에 한 3번의 맞아요. 행운이 온다고. 그 제가 봤을 때는 47세 남성분은 최소한 2번은 더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행운이라고 꼭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2006년도에 저는 완전 절망이었거든요. 네. 야, 이 사업 실패하면은
한국에 들어가서 뭐 잡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나 실패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정말 암담했습니다.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 실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막 꼬여 있을 때 지금 우리 47살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건 쾌도난마예요. 이게 지금 막 실타래가 막 꼬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쾌도난마. 그러니까 칼로 딱 잘라가지고 그러면 실타래가 풀리죠. 그죠? 이건 엄청난 아픔이 있고 이거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조금만 참으시고 어딘가에 그 실타래 그 실마리를 해서 한번 쭉 뽑았는데 그 쭉 따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야 되지. 집을 팔고 1억을 주식 투자하는 건 진짜 쾌도난마. 그건 무슨 프로그램 이름으로선 좋은데 우리 인생에 특히 돈에 관련된 문제가 이 쾌도난마처럼 해서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아주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시라고. 안 되면 날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그래도 꾸준히 놓지 마시고 그냥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입장도 제가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제가 보통 이런 사연들이 계속 뒤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네. 말씀 더 드릴게요. 저라고 왜 힘든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 명 다 오늘 다 분위기가 좀 그런데. 예. 저희 우리 네 명이다 네 명 다. 힐링송을 들어야 되겠는데 요 얘기만 하고 힐링송 좀 들려주세요. 저희를 유혹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회사 다니다가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죠. 마음이 너무나 우울한데 그 강남에 저번에 식당에 갔더니 울동울목이라는 식당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되겠다. 거기서 제가 금신전선 상류십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그 붙잡혀 있다가 다시 왔는데 배가 다 적선들한테 다 불타고 12척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무적 일본 함대 300척이 밖에 있는데 거기랑 싸워야 되는데 선조가 야 그러지 말고 육지 와서 권율 장군하고 해서 해라 라고 했더니 금신전설 상류십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거 돈으로 하는 거지만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12척 가지고 나가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뭐죠? 숟가락 놓고 하는 그 종이 위생종이었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좀 적어주세요 했던 거죠. 지금도 저희 집 TV 바로 옆에 걸려 있어요. 제가 뭔가 힘들 때마다 저는 그걸 보면서 300척의 외선하고 싸워야 되는데 12척으로 그런 정도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발목 치레에 발목이 날아간 그 하사관인가 누구 인터뷰를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는데 한쪽 다리에 관절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 관절이 있고 없고가 아시잖아요. 예. 네. 의족을 하더라도 관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계단을 긍정성이네. 끌어올라 갈 수가 있고 한데 한쪽 다리에 관절이 남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 실명하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나 반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지고 계신 47살이면 아직까지 그리고 그죠? 부인과 예. 따님도 또 얼마나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출이 있지만 또 고난 몸을 눕힐 소유는 은행과 나누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예. 집이 있으시니까. 집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너무 이 조급한 마음만 버리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하는 거 보면 성공의 99%는 제가 액션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시는 분인 거 보면 엑스큐션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하게만 안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다른 분들께도 보내드리지만 이분께는 제가 격려에 꼭 부자되시라는 항상 제 사인을 요청받으면 꼭 그 말씀을 이렇게 쓰는데 그걸 써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몇 가지 책을 꼭 보내드리도록 격려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다운됐는데, 네, 사연이 아무래도. 네. 많이 다운됐는데 오늘의 힐링 가수 이재영님의 그 좋은 노래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까 이렇게 거기 울먹울먹 사연을 하셨어요.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런 사연을 들었는데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저는 지금 여기 넘어져서 이렇게만 해도 너무 아픈데 이렇게 너무 지금 힘든 그런 몸 상태이신데도 이 가장이라는 어깨에 이게 무거움을 들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보시려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저도 지금 제가 집에서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노래로서 좀 힘을 내시라고 네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앉아서 가도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때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때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가네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스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스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가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이게 몇 힐링이 년도였죠? 몇 되셨습니까? 년도? 업된 이 노래가? 91년도요. 91년도. 아, 내가 군대 제대 말년 때네. 네, 어떻게 좀 근데 힐링이 어떻게 되신 것 5년 전 노래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 근데 진짜 이 트렌디한 노래는 20몇 년, 30년 됐네. 91년이니까. 그렇네요. 30년 전 노래인데도 신곡 같은 느낌? 네. 너무 세련되고 그때 당시에는 저 노래가 나는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이제 군대 생활 이제 할 때잖아요. 네. 92년도 제대할 무렵인데 센세이셔널 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장르가 뭐냐 네. 이게. 그냥 댄스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근데 라틴 약간 저거네, 라틴풍으로. 라틴. 네. 네, 아, 그래서 묻 남성들의 그냥 완전히 넋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집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니 오늘 세 분한테도 힐링이 되셨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도 좀 힐링이 되셨으면 아, 근데 좋겠어요. 그럼요. 노래 하시면서도 좀 힐링 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요. 네. 아팠는데 네. 오늘 이분의 사연 듣고 그리고 이 세 분의 또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힐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 돼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힐링이 저도 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좀 좋아진 거예요 순간. 그래서 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저도 신나게 노래를 했는데 좀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네,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도 이런 게 힐링이거든요. 사실 뭐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재영님의 저런 이런 진심이 담긴 그죠? 네? 때로는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네. 말 이상 음악이나 네. 뭐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훨씬 힐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네. 아, 그냥 이제 마음 같아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노래 쭉 듣고 우리 전 혼자 호프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제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7살 주부 3% 애청자입니다. 작년 5월쯤에 현대차 8만 원쯤 할 때 세 주를 사서 92,000원인가에 팔았던 걸 시작으로 해서 벌써 1년간 주식을 했네요. 시작할 때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정보를 탐색하던 중에 3%를 만났고 그 이후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 잠들기 전에 꾸준히 듣고 참고하며 현재까지 큰 도움 받으면서 투자 중입니다. 결혼 전 신랑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 35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주식하는 거 걸려서 집안 말아먹을 여자라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니만이. 근데 350만 원 투자하시다가 이혼까지 하시면 그건 아니죠. 했지만 다행히 이혼도 안 하고 돈도 잃지 않고 현재는 1,200만 원 조금 넘겼어요. 허허허. 잠깐 힐링이 되네요. 그렇죠? 대반전. 예. 사실 저는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다들 많이 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3%에서 개인 투자들 수익률 이야기할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루신 분도 계시고 수익이신 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투자할 때 아무거나 막 넣은 건 아니고 주린이 나름대로 공부해서 넣고 빼고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랑이 주식은 돈을 빼야 내 돈이지 언제 잃을지 모른다고 겁을 주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쯤에서 저는 주식 그만하고 그동안 번 돈은 아기 통장에 저금해 주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저번 주 유튜브 영상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어떤 거였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혹시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소질 있는 거라면 나도 스포게니. 예.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도 전 아직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주린이라서 이전에 있었던 하락장 이야기를 들으면 겁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 조금 오르면 돈도 많이 오르지만 내리면 또한 돈이 많이 빠지니 겁도 나는 게 현실이네요. 아기 키운다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우울하게 집에만 있던 저에게 작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주식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변동이 심한 장에 능숙하게 대처하기 힘든 저 같은 주린이가 괜한 욕심부리다가 얻었던 행운까지 잃게 될까 고민입니다. 이대로 떠나면 해피 엔딩인데 말이죠. 근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건 뭘까요? 저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PS를 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분들 감사하지만 특별히 제가 유일하게 필터 없이 하시는 말씀 다 믿는 박병창 부장님 각혈 방송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불리 부장님 방송을 하도 온데 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봐서 추천 유튜브 연 부장님 것만 뜨네요.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은 그냥 잘생겨서 좋다는데요. 뭐 잘 맞춰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잘생겨서 좋대요. 아, 근데 이게 최고 칭찬 아닌가요? 존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뭐. 끝으로 삼프로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 박 부장님이랑 연 부장님은 잘 못하면 싫어진다는 거고 박 전무님은 뭐 맞던 안 맞던 좋다는 거니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최고의 힐링입니다. 박전무 힐링이 좀 됐습니까? 아우, 뭐 1년 내내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 많은 고객들 등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었는데요. 이 한마디에 다 힐링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하다고 끝이에요. 뭘 좀 도와주셔야지. 거저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야, 근데 참 기분 좋은 사연 아닙니까, 그죠? 예, 35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뭐 집안 말아먹을 여자라고. 근데 남편분이 그는 엄청 보수적인 분인가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예, 작년에 제가 한 500분 만났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부 같이 오시면 약간 우리 주부님들은 조금 적극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사고 팔고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꾸준히 지켜보셨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분들이 남자들이 사실 뭐 은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은행에서 30년 있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실전 경험이 없어서 액션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너 그러다가 주식 시장 빠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분도 결국은 똑같잖아요. 3%를 열심히 애청하시고 이런 사연까지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37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지금 제가 아는 많은 남자 슈퍼개미는 많은데 여자 슈퍼개미 아직 못 들어보셨죠, 여성? 그렇죠. 네. 근데 외국에는 있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여자잖아요. 예, 예, 좀 요즘 힘들지만 요즘 좀 힘들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계속 주식을 하시면 어떻게 뭐 네. 저기 인피니트 투자문에서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요, 저 한번 다음에 그 저희 코로나 이제 풀리면 상담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저희 회사 한번 찾아오시면 오시라고?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 약간 신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마켓 타이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그 마켓 타이밍은 어려운 거예요. 시장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쌀 때는 내가 좀 참고 싸졌을 때 또 사고. 네, 투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고. 근데 비쌀 때 최고점에 팔려니까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거는 신의 영역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요 고점에서 딱 팔려고 하거든요. 신의 영역인데 그걸 자꾸 시도를 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비싼 영역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소장님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감언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주식 비중을 작년에는 내 돈이 1억이었으면 약간 대출 받아서라도 한 1억 5천 2억 해도 되는 장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싸니까.
싸니까 무슨 또 2차 팬데믹이 오든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든 예. 조정이 와도 짧은 조정밖에 안 오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오히려 안전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순자산 대비 PBR이 1.2배 정도에서 거래되니까 약간 여기서는 가격이 비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현금을 30%만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재밌는 장이 돼요. 그리고 올해 지금과 같은 유동성에 여기서 갑자기 2,800이 깨지고 이런 장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은 3,0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15%. 그래서 2,850 많이 빠지면 2,850. 올라가면 3,450. 그 사이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확장성에 투자하라. 기업이 가치가 늘어나는 게 투자하라 하잖아요. 정확한 얘기인데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플러스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요.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28억 한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28억짜리가 아무리 빠져도 뭐 한 23억까지 가겠죠. 근데 주식은 28억짜리가 14억까지 가요. 주식은. 그리고 28억짜리가 40억이 가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변동성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샀다 팔았다를 잘하면 거기서 또 알파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 매매를 거꾸로 하는 사람의 부가 변동성 매매를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변동성 구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내가 밑에서 누군가가 판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고 저는 이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 변동성 매매는 함부로 할 영역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주식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슈퍼개미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추세 매매를 하셨고 올해는 추세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 염두를 하시고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한번 그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근데 이 트레이딩 할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서울 때 사시고 조금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졌네 알고 팔면 돼요. 예.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우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분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78,500원일 때 전화가 왔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따로. 예,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신 고객분들이 뭐 5억을 맡기고 싶다면 제가 3억만 맡기고 2억은 저희 거 보면서 따라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실 때는 금방 10만 원 넘어갈 것처럼 생각이 돼서 하나도 무섭지 않고 아마 사시지 않았냐 하니까 맞대요. 9만 원에 살 때는 10만 원 금방 넘어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7만 5천 원이에요. 7만 8,500원이에요. 7만 8,500원에서 지금 삼성전자 살려고 하니까 무서우시죠. 무섭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무섭다고 다 수익은 안 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위대한 기업이 9만 원에 사셨을 때 왜 사셨어요? 10만 원 가고 12만 원 간다고 우리 증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은 다 해주잖아요. 근데 12만 원 갈 거라고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7만 8,500원이에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도 자 변동성 매매를 조금 해보신다면 무서울 때 사고 또 다들 뭐 미국 시장이 오르고 어떻게 해서 좀 기분이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팔고 이게 변동성 매매예요. 근데 변동성 매매만 하면 이거는 또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70%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30%는 주식의 본성에는 분명히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동성 매매까지 해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부 그 사연인데 네. 재영 씨도 가족들 모르는 돈이 좀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식 그 날린 거예요? 네.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저도 30대 한 후반? 네. 네.
이분은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데 그죠? 이분은 진짜 저는 갑자기 아까 읽다가 보니까 네. 잘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전 너무 부럽죠.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지? 나는 네. 교수님, 네. 아니 뭐 어디서 꽁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비상금으로 모아둔 350만 원 주식한다고 집안을 말아먹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아니에요? 뭐, 네? 네, 뭐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으면 이렇게 재밌게 사연으로 쓰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행복한 고민도요, 너무 습관이 되면요 심각해집니다. 삶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행복한데 고민 많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행복은 뭐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 큰 것만 느낄 때 행복을 느끼도록만 뇌를 세팅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센 것도 한 방씩 맞으면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건 매일매일 자잘한 행복도 느끼면서 가끔씩 크게 터지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도 느끼면 큰 것도 더 세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잘한 것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비교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본질, 이게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제가 돛 닦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거죠.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건강한 거, 뭐 그리고 내 자식 건강한 거, 뭐 내 남편 뭐 이런 거, 뭐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이런 그 순간순간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계절이 변하는 거 이런 거를 즐기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얄밉게도 자잘한 것도 행복하면서 큰 거 한 방씩 터지는 것도 더 행복한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행복한 고민하고 뭔가 행복한 고민이라는 게 뭐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어떤 상대방과의 비교일 수 있고 이거에 너무 잡혀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행복한데 오히려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해서요.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아니, 돈 앞에 행복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저는 처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서부터 다시는 주식 안 해.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은근히 또 아니야 그것도 해볼 만해 재밌는데 그리고 너무 설명들을 잘해주시니까요.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얘기해요. 일단은 두 번째 힐링송이 뭐죠? 네, 가수 박혜성 선배님이 예. 네, 박혜성 씨. 네 작곡해 주셨던 제 1집에 어. 네 나를 박혜성 잊지 말라는 씨라는 분이 그때 완전 아이돌 스타 최고였었죠. 최고였죠. 그래서 그분한테 전영록 선배님 그 계보 아니었나? 네, 전용현 선배님은 너무 더 윗선배님이시고요. 그때 네. 당시에 하이틴 스타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김승진, 엄청 잘생겼었지. 네, 박혜성 이 두 선배님들이 그나제 또래들인데. 그렇죠, 우리 또래였었잖아요. 네. 김승진 특히. 네. 김승진. 또 김승진 씨는 저랑 또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눈부신 계절이 오면 추억을 찾아 떠나네. 지금은 잊혀진 달콤한 사랑이 일렁이던 그 바닷가 떠나면 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기에 바람만 스쳐도 가슴은 언제나 눈물에 젖어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자, 두 곡 다 참 심금을 울리는 노래인데요. 3프로 상담소 19번째 시간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을 좀 축이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19번째 3프로 상담소 2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